교과서 57쪽에 나와 있는 수식을 입력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앞 페이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지 세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7쪽서부터 59쪽까지 여러 문항 중에서 어떤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라고 알려드린 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59쪽에 완전정복 12번 문제 볼까요? 완전정복 12번 문제 보면은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가 볼까요? 입력에 가서 개체에 가서 수식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면 저 상단에 메뉴가 있네요. fx라고. 요 도구를 클릭하면 수식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s는 분수식이니까 1 나누기 2 x r 제곱. 그냥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눈도 아니고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 문자가 있는데, 그리스 문자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도문자가 있는데 소문자에 가니까 있네. 예. 이게 세타인가? 뭔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는 또 분수식의 1 나누기 2 R에 루트가 들어갔어요. 루트. 그럼 루트 뭐 찍으면 되지 뭐. 루트. 그래서 3x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었고요. 요 그리스 문자 하나가 좀 그렇죠? 이게 시타라고 하는 세타라고 있나봐요. 예. 그리스 문자에 보면은 굉장히 많죠. 알파, 베타, 이건 뭐지? 감마인가요? 감마라고 여기 감마라고 나타나네. 밑에 감마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뭐 이건 뭐야? 델타. 그러니까 A, B, C, D, D 뭐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거 있네. 예. 대문자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세타라는 거를 입력해라. 지금 어딘가를 보시면 밑에를 보시면 S는 대괄호 1, 대괄호 닫고 오버, 대괄호 2, 대괄호 닫고 XR, 캡 이런 식으로 막 써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수식을 직접 키보드로 쓰면, 밑에다 직접 쓰시면은 위에 수식이 생겨요. 지금 수식 입력 창에 보시면은 밑에 보세요. 밑에 대문자 S는 대괄호 열고 1, 대괄호 닫고 오버 한 칸씩 띄우고 쓰면서 뭐 세타는 뭐 오버, R, SQRT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밑에다 쓰시면 위에 수식이 들어가요. 저도 한때는 이걸 다 외웠어요. 밑에 있는 공식을.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외워가지고 여기다가 S는 뭐 SQRT, QRT 이런 식으로 쓰면 자동으로 위에 루트가 생겨지죠.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썼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워서 뭐 노벨상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다가 그냥 클릭해서 찍으시면 제일 편하니까. 예. 자, 수식 2번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수식 2번은 이상한 기호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상한 기호가 어디 있나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예, 인테그랄이 있네. 여기 요거 이렇게 써가지고 밑에는 이건 밑에는 알파네. 알파. 위에는 이게 뭐야? 베타?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문자 A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베타 가로 닫고 dx는 마이너스 분수식에다가 대문자 A 밑에는 6 옆에 이제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가로 닫고 거듭 제곱 3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게 좀 특별한 기호들이 있어요. 그냥 그 기호들을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좀 낯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는 차원에서 해본 거지 뭐.
이게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시험 볼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컬컬대고 웃죠. 출제위원이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쉬운 걸 내? 뭐 이러면서. 그때는 그랬었어요. 다 어려웠었어요. 뭐라도 꽈배기처럼 꽈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설 시원해지기 시작했는데 뭐 더 이상 쉬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쉬워졌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험 봤을 때 그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지금 취득하신 자격증에 비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커요. 그 혜택이 뭐냐면 학점은행제라고 들어보셨죠? 학점은행제. 그러니까 고졸인 사람이 전문학사나 일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대학의 2년제, 4년제 과정을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일부 학점을 빼줘요. 그게 뭐냐면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45학점을 통과시켜줘요. 그 다음에 ITQ 같은 경우는요 저희 때 취득한 사람은 8학점. A등급 3개죠. A등급 3개를 따면 8학점을 취득한 거로 처리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취직하시잖아요. 그럼 4학점. 그만큼 쉬워졌기 때문에.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학점은행제를 공부하시려고 학점은행제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실 거라면 사실은 이 자격증보다는 뭐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레벨이 높은 자격증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빠져나올 테고요. 완전정복 5의 2번 한번 해주세요. 완전정복 5번에 2번이요? 그렇죠. 한번 해드리죠. 58쪽에 나와 있는 완전정복 2번에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는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꽈놨어요. 그렇죠. 한번 해봐야죠. 뭐. 예, 도대체 어떤 건지. 자, 일단 수식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루트 값을 씌워볼까요? A의 제곱 해가지고 이제 키보드로 옆으로 빠져나와야죠. 하나, 둘, 그리고 는. 근데 이제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여기 가면 절대값 기호가 있어요. 여기 끝에 괄호 있지 않습니까? 괄호 옆에 있는 절대값을 눌러가지고 요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딘지 보셨나? 다시 보세요. 여기 어딘지 확인하셨어요? 네. 예, 그 끄트머리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엔터 위에 보면은 화폐 단위 있잖아요. 엔터 위에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 화폐 단위 윗글자가 뭐예요? 세로로 선이 쭉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세로로 선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걸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입력하셔갖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컴퓨터 용어로 버티컬 바라 그래요. 버티컬 바. 그러니까 버티컬은 세로잖아요. 수직. 그러니까 세로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해요. 왜? 똑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되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옆에 이제 화살표가 또 하나 있는데, 이제는 그 괄호라는 거 옆에 가시면 경우라는 뜻이 있어요. 경우 누르시면 이렇게 벌어지죠. 그렇죠? 그럼 앞에다가 A라고 쓰고 밑에다가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고, 근데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4개가. 경우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A, 밑에는 마이너스 A라고 쓰고, 그 옆에 밑에 칸이 2개가 보이는데 윗칸에다가 괄호 열고 A
0 괄호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크거나 같다 써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는 여기 있나요? 여기 이쪽에 예, 크거나 같다 여기 있네. 크거나 같다. 밑에는 A. 이번엔 뭐죠? 작다라고 써있는데 키보드에는 작다 쓰시면 틀려요. 키보드에 보면 작다가 있죠? 점하고 쉼표 있는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왜? 길이가 다르잖아. 요 끄트머리 보세요. 0자리를 잘 보시죠. 0자리를 잘 보시면 우리 문제지는 0이 똑같죠, 위치가. 그러니까 이 기호가 아니라 우리 여기 수식 입력기에 보면은 예, 작다라는 약간 휘어진 작다 기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써야 딱 맞아요. 우리 책에도 A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 그 작다란 기호가 약간 휘어진 작다예요. 그러니까 이 작다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키보드에 있는 거고 이건 컴퓨터에 있는 기호인데 서로 모양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길이도 다르고요. 네, 그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된다? 감점. 이제 그와 유사한 문제가 11번에 11번의 2번 문제도 그렇고요. 11번의 2번 문제도. 근데 11번의 2번 문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요. A의 대문자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컴퓨터 용어로는 수학 용어로는 역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수식에다가 분수식에다가 여기는 AD 빼기 BC 이렇게 쓰고 옆에다가는 요걸 써야지. 요거 이 괄호를 써야 되는데 요거 여기 보면 행렬이라고 보이죠. 행렬에 가면은 괄호 속에 두 개, 네 개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경우를 쓰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괄호를 쓰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행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는 괄호가 왼쪽에만 있잖아요. 오른쪽에 닫힌 괄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괄호를 써가지고 이 안에다가 추가를 해도 돼요. 추가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뭐하러 고생해. 그냥 행렬에 가면은 두 번째가 괄호가 달린 행렬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하면 이렇게 괄호 안에 행렬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D 여기는 마이너스 C 여기가 마이너스 C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A 이렇게 되나요? 예, 이런 식으로 써야죠. 요쪽 부분이 조금은 낯설어해요. 우리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값, 분수식 이런 거는 우리가 과거에도 잘 사용해봤던 기호들인데 특히 행렬 같은 경우에는 잠깐 배웠을 거예요. 특히 문과에서는 잘 안 배웠고 이과 계열에서 조금 배웠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좀 싫어해요. 낯설어요.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호를 많이 봐왔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해봤으니까 아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요 기호가 낯선 거예요. 어디에서 뭐를 찾아야 될지 혼동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꼭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에 또 한번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60페이지로 갑니다. 60페이지 문제는 뭐냐면 도형 그리기 네 번째 문제에서 도형 그리기 시험 문제인데요. 점수가 제법 있어요. 도형 문제가 제법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110점이에요. 방금 전에 수식은 20점짜리 두 개 40점인데 그에 비해서 이 도형은 110점입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배점이 높고 처음에는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해보시면 수월하게 금방금방 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가 여러 번 쳐있죠. 엔터가 몇 번 쳐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는 도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기라고
직선, 네모, 원, 곡선, 뭐 다각형 이런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네모를 선택해서 그리는데요. 네모를 한번 클릭하면 마우스가 이렇게 열십자처럼 생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여러분들이 이 네모를 마우스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문제 번호 위로 올라갔죠? 그럼 감점 당해요? 그럼 어디다 놓고 그리면 좋으냐? 요 마지막 네모, 마지막 엔터 친 자리 있죠? 거기서부터 그리세요. 이렇게 불안스럽게 그리지 마시고 4번 여기다 하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 마지막 엔터 친 자리 그쯤에 걸리게끔 그리세요. 저처럼 조그맣게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마우스로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고요. 잘못 그린 거 생각하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요. 마우스로 클릭해버리면 정사각형이 생깁니다. 다시 보세요. 마우스로 얘를 클릭해버리면 정사각형이 생기고 말아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어차피 뭐 드래그 하나 클릭 하나 사각형이 생기면 크기 조정 다시 해야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를 그려봤는데 왜 네모를 그렸느냐 한번 볼게요.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라는 빨간 네모 위에 하얀색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 네모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뒤에 깔려 있죠? 그것도 네모예요. 그 다음에 청계천 문화공간 뒤편에 녹색이 보이죠? 그것도 네모예요. 그 다음에 청계천 문화관 설립 취지, 청계천 문화관 개요, 문화참여 세부 내용이라는 점선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네모고요. 번호 1번, 2번, 3번 써있는 곳 있죠? 그거는 원입니다. 동글뱅이 원이고요. 그 1번 뒤편으로 빨간색하고 무슨 도형들이 살짝살짝 보이죠? 그건 네모예요. 문제도 써있어요. 타원 그리기, 뭐 직사각형 그리기, 글상자 이용하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크기만 지정되어 있는데, 예, 다 네모로 그리시는 겁니다. 네모. 근데 네모는 네모인데 모서리가 얼만큼 동그랗냐? 그거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네모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모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모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면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어느 네모부터 그려야 될까요? 컴퓨터는요 뭐 포토샵이든 뭐든 다 똑같은데요, 먼저 그린 애가 밑에 깔려요. 나중에 그린 애가요 위에 올라와요. 그럼 순서를 못 바꾸냐? 바꿔요. 다 바꿀 수 있는데 처음부터 순서를 맞춰서 그리면 편하죠. 그러니까는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란 빨간색이 분명히 보라색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먼저 그리는 게 낫죠. 빨간 거를 먼저 써놓고 나서 보라색을 보고 너 뒤로 가라, 또는 빨간색 보고 네가 위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라색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빨간 거 그리고 녹색 그리면 되겠지. 자, 처음에 그린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요, 더블 클릭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크기입니다. 크기. 그 다음에 여백이 보이고요, 선 색깔이 보이고요, 채우는 색깔이 보이고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채우는 건 나와요. 일단 보라색으로 채우든 빨간색으로 채우든 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색도 들어가요. 선색. 근데 선색 중에 뭐 빨갛게 선을 테두리를 굴려라 이것보다는 요거 중간에 있는, 보세요, 둥근 모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둥글게 돼요. 둥글게 돼요. 분명히 둥그렇게 됐죠? 그런데 얘를 반원 그리면은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하나는 둥근 모양이고요, 하나는 직각이에요. 똑같은 사각형인데 하나는 직각이고
모서리를 동글게 하고 모서리를 반원을 한 거예요. 똑같은 사각형인데, 그러면 보라색은 둥글게, 그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는 반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내비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원을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예, 그림자는 시험에 안 난다 그랬죠. 예, 치우기는 보라색을 칠하던 뭐 노란색을 칠하던 칠하면 되겠고요. 예, 선을 뭐 둥글게 하든지 반원을 하든지 하겠죠. 여백 캡션도 시험에 이건 안 내요. 자, 먼저 기본으로 올게요. 기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형 중에서 보라색 도형의 크기가 얼마인지 빨리 찾으셔야 돼요. 보라색 도형, 제일 큰 도형 있죠? 배경 도형. 크기가 얼마예요? 130에 140이라고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있죠? 130에 140이라고 고쳐 쓰세요. 이렇게 130에 140이라고 고쳐 쓰는데, 간혹 보면 이렇게 하시더라고. 앞에 있는 것만 쏙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가거든요. 탭키 갔을 때 130 쓰고 140 쓰고 크기 고정하세요. 크기 고정. 크기를 고정하면, 크기를 고정 안 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런데 크기를 고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고치려고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기 고정을 하고 줄이려고 이렇게 하면 못 줄이게 막혀 있죠. 크기 고정을 해 주셔야 편해요.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하지 마시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여백 캡션은 시험에 안 낸다 그랬으니까 선으로 갈게요. 선은 직각 그대로 쓰면 되죠. 둥근 모양이나 반원? 아니다, 둥근 모양이네. 보라색이 둥글게 돼 있죠? 모서리가 둥글게 하고요. 자, 채우기로 가야죠. 그림자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색깔이 지금 무슨 색이에요? 면색이 여기 흰색이라고 써 있잖아요. 현재 우리 화면은 클릭해가지고, 근데 시험 문제 보라색이라고 써 있어요? 아, 문제지를 보니까 칼라라서 보라색이 보인 것 뿐이지, 네. 시험 문제는 보라색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는 빨간색에 흰색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파란색에 흰색이나 빨간색 흰색으로 하라고 색깔을 알려줘요. 그 색깔을 틀리면 감점이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 문화공간 뒤편에 있는 색깔이 있죠. 뒤편에 지금 녹색이 그려져 있잖아요. 녹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색깔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1번, 2번, 3번은 무슨 색인가 보세요. 타원 그리기 면색이 흰색이죠. 얘는 흰색을 해야 돼요. 딴 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 2, 3번 뒤편에 보면 조그만 사각형이 3가지 있죠. 이건 색깔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 쓰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르게 하래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그 위에 4번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거기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색 없음을 하지 말래. 색 없음이 뭐예요? 투명이죠. 색 없음을 하면 안 되고, 색깔은 주되 다르게 주래. 그리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래. 내 마음대로 주래.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다가 보라색을 넣었어요. 보라색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저 상단에, 요 상단에는 빨간색 넣어야죠. 당연히 빨간색 넣어야죠. 여기 색깔을 빨간색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빨간색을 이제 선에 가서 반원해갖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빨간색 넣으면 안 되나? 여기다 빨간색 넣으면 안 되냐고. 여기다는 안 돼요. 다르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내 임의대로 색깔을 칠하는 건 좋은데 무슨 색깔을 칠하면 안 된다? 빨간색 하면 안 돼요. 위에 빨간색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왼쪽에 1, 2, 3번이 흰색이죠. 흰색 쓰면 안 돼요. 그럼 빨간색과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왜 그러냐면
얘가 흑백 문제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었고 흰 거는 알겠는데 노란 건지 파란 건지 빨간 건지 녹색인지 구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굳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따라가시더라고. 보라색 이렇게 딱 따라가요. 이렇게 딱 따라가. 책하고 똑같이. 근데 저는 일부러라도 다른 색을 써요. 다른 색을 이렇게. 왜?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지. 그러면 진한 거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주황색 쓰면 안 되나? 아, 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옅은 색 쓰세요. 옅은 색. 옅은 색 쓰세요. 옅은 색. 그래야 색깔 칠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대충 색깔 오렌지 색깔 같은 거 넣었어요. 여러분도 뭐 하세요. 뭐 보라색을 하던 빨간색하고 흰색만 빼놓고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 그리러 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기 옆으로 쪼르르 가셔보시면 글상자라고 있어요. 글상자. 글상자. 네모 동글뱅이 쭉 지나시면 거기 글상자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돼.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그냥 네모 그리세요. 네모를 그리셔가지고 그린 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상자로 바꾸면 글상자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뭐라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글상자가 들어간 애는요, 글상자가 안 들어간 애는 그냥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거나 이렇게 조정하기가 쉬운데 글상자로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아까 우리 가져올 때. 가져오고 나면 클릭하면 뭐예요? 커서가 들어가요. 얘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테두리선, 겉에 테두리선 보이시죠? 거기만을 꼭 선택해야 돼요. 자, 여기다 글자를 뭐라고 쓰라고 돼 있죠?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 이건 쓰셔야지 뭐. 자,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 쓰셨죠? 자, 그러면 글자부터 가운데 정렬을 해서 공서체로 바꾸고 20포인트 넣어주고 흰 색깔 넣어줘도 되고, 도형을 먼저 꾸미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먼저 도형부터 해볼게요. 글자가 들어간 도형은요, 커서를 이 안에를 클릭하면 글자 모드로 들어가니까 반드시 그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테두리. 이 도형의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화살표가 네모로 바뀌잖아요. 네. 그때 더블 클릭하세요. 그냥. 그래서 크기도 조정하세요. 크기 100에 15. 100에 15라고 쓰시고 고정시켜 버리시면 좋아요. 지금 글상자가 100에 15거든요. 그러니까 100에 15라고 쓰고 꼭 크기 고정하세요. 그 다음에 선에 와서는 반원이죠. 반원. 치우기는 아까 빨강 하라 그랬으니까 빨강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글자만 이제 뭐 하면 돼요? 가운데 정렬하고 20포인트 하고 글자 색깔은 흰 색깔로 하고 뭐 궁서로 하고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라는 도형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와야 돼요? 얘가 어느 정도 와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모서리 부분 있죠? 도형과 도형이 만나는 지점이 위로 올라간 건지 아래로 내려간 건지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놓으세요. 똑같이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비슷하게. 자, 그 다음 네모 그릴 겁니다. 이제는 네모 그려서 안에다 그릴 거잖아요. 이 안에다 네모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요, 안에다 그려 놓지 마시고요, 걸치세요. 걸치세요. 도형을 안에다 그려 놓지 마시고 밖에다가 대충 조금 걸치게 그리세요. 왜냐면 잘못하다가 이 도형이 뒤로 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도형 뒤로 쑥 넘어가 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살짝 걸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수하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간혹 마우스를 잘못 조정해서. 자,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바꿔야 되겠죠. 110에 45라고 써 있어요. 채우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뭐 녹색을 하던 무슨 색을 하던. 예. 도형을 그려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크기 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직각이니까 굳이 선에는 안 와도 되고요. 채우기로 오셔가지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 여러분 이제 도형을 그리실 때, 도형을 그릴 때 선의 굵기가 있어요. 선의 굵기. 아까 어느 컴퓨터는요, 두 줄로 나왔어요. 누군가가 두 줄로 나오게끔 세팅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두 줄로 나와요. 그리고 선 색깔을 빨갛게 세팅을 해버리고 명령을 걸어버리고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컴퓨터는 항상 선이 빨갛게 나와요. 그럼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데, 색깔은 검게 돌리면 되지만 굵기가 기본값을 모르잖아요. 선의 굵기 기본값은요 0.12mm예요. 선의 굵기가 0.12mm예요. 잘 보세요. 제가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선을 가면 굵기가 있잖아요. 0.12mm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제가 두껍게 해요. 두껍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줄짜리 했단 말이에요. 두 줄짜리. 근데 아자 나 한 줄로 할 거야. 그럼 한 줄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원래 값을 모르신, 이때 다시 그려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그려보시면 아 0.12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원을 그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매번 그릴 때마다 지금 어떻게 그려집니까? 굵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원래 돌려놔야 되는데 원래 값 자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얼마로? 0.12로 해놓고 문제는 0.12로 해놨는데 선색은 분명히 아까 흰색이었었죠. 이게 기본값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그리기 속성으로 해놓으셔야 돼.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원을 그리면, 네모를 그리면 이렇게 흰색이 나와야 돼. 흰색이. 근데 간혹 얘가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그릴 때마다 빨간색이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꿔 붙이게 해버리면요 이제는 모든 도형이 빨갛게 칠해져요. 시험장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강의실은 우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버반도 공부하고 초급반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에서는 이 색깔을 꾸미고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꾸는 연습을 또 해요. 우리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와서 딱 그려보면 빨갛게 나오고, 또 어쨌든 선이 굵게도 나오고, 내 입맛에 안 맞거든. 그러면 이제 에이 불편한 거지. 근데 시험장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면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선의 굵기를 0.12로 해서
새 그리기 속성으로 해줘야지. 새 그리기 속성으로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항상 그릴 때마다 어떻게 된다? 제대로 그려지겠지. 제대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예.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있어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남도 쓰다 보니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다가 1, 2, 3 주식회사 도형 그림 가져오래죠. 그림 가져오래요. 청계천 문화공간 글씨 쓰래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클릭하지 마시고 이 지금 하얀색, 하얀색이면 안되지. 색깔 바꿀게요. 지금 제가 지금 배경색 도형을 선택을 해버리고 그림을 가져오면 이 그림이 위험해요. 잘못하면 딴 데로 못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밖에다 놓고 선택하세요. 밖에다 클릭하고 그림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그 수식 옆에 보면 수식 왼쪽에 가다 보면 표도 있고 차트도 있는데 그림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입력, 개체, 그림 이거 가져오는 건데 그럼 우리는 그림을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라이브러리에 가서 문서에 가서 ITQ 찾아서 ITQ가 저는 없어졌네요.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있죠? 잠깐만요.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ITQ라는 곳에 가면 시험장도 똑같아요.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래요? 잠깐만요. 도와드릴게요.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좀 있는데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지 마시고요. 화면 밑에 보시면 여기 마우스를 크기 지정 있죠? 그거 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은 돼야 돼요. 문제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림 위치는 내 문서 ITQ 픽처에 가서 로고 2 이거 가져오래요. 써 있잖아. 로고 2 가져오라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가서 문서에 포함 45에 35 그리고 회색조 형태로 바꾸래요. 그러니까는 문서에 포함이라는 꼭 선택을 해야 되고 로고 2 선택하고 넣기 누르면 이렇게 샥 들어와요. 해보세요. 다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그림 불러오기 누르면 로고 2 있잖아요. 로고 2 예. 얘를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냥 넣기 누르시면 쏙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가 얼마래요? 45에 35라고 되어 있죠? 크기 고정하시고 또 뭐가 있죠? 회색조 하래죠. 회색조. 자, 여백 캡션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선은 그림에 무슨 선을 넣고 말고 하는 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 네 번째가 그림이라는 항목 있죠? 그럼 회색조라고 저는 있는데 효과 없으면 원래 그림으로 가라는 거고요. 회색조 선택하고 설정 누르면 얘가 회색이 돼요. 그냥 크기가 좀 줄어들었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얘가 그림이 분명히 밑에 깔려있죠. 근데 도형은 먼저 그린 게 밑에 깔렸고 나중에 그린 게 위에 올라왔지만 그림하고 도형은 다른 애거든요. 동네가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도형에다가 하지 마시고 그림에다가, 도형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본문과의 배치라는 게 있어요. 본문과의 배치 한번 눌러보세요. 본문과의 배치라고 있어요. 클릭하면 뭐가 있죠? 글 앞으로. 그럼 이제 도형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짠 하고 올려놓으세요.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 이제 청계천 문화공간이라는 글맵시를 쓸 건데, 마찬가지로 이 도형에다가 클릭해 놓고 글맵시를 쓰지 말고 항상 글자를 쓸 수 있는 커서에다 클릭해 놓고, 자, 글맵시는 어디 있냐면은요, 아까 그 수식 fx 왼쪽에 보면 있어요. 글맵시라고. 클릭해 볼게요. 글맵시를 클릭하면 글자 쓰레죠? 그럼 청계천 문화공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청계천 문화공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글맵시에 들어가서 청계천 문화공간, 이 글자를 띄워 쓰는 건지 붙여 쓰는 건지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글자체는 도둠하라 그랬고요. 글자 모양새가 있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약간 V자 형태잖아요. 갈매기 수장이라고 하는 V자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꾸며야 돼요. 크기라든지 모양을 정확히 맞추려면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에 와서 45에 35에 고정하시면 되고, 선은 볼 거 없죠. 이 선에서는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둥구냐 반원이냐 이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파란색이니까 다행인데, 빨간색 하라면 빨간색 해야지. 우리 시험 문제는 파란색이 돼 있었으니까 글맵시에 와서 글자를 잘못 썼다거나 글거를 잘못 고쳤다든지 모양새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서 다 수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정 누르시면 만들어졌는데, 아니나 달라 뒤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다시 본문과의 배치에 가서 글 앞으로 가져와라 그러면 위로 샥 올라오거든요. 그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청계천 문화공간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 끝났는데, 여기다가 뭐를 그릴 거냐면요, 네모를 하나 그리고 그 위에다 원을 그릴 거예요. 동글뱅이. 그래서 번호를 매길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글자가 쭉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동글뱅이가 3번 나오고 글상자가 3번 나오고 조그만 네모가 3번 나오잖아요. 그럼 전체 9개잖아요. 9개를 그릴 거냐, 아니면 네모 동글뱅이 글상자 들어가는 한 세트, 한 줄을 그려서 세팅해 놓고 걔를 복사해서 쓸 거냐. 복사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크기를 바꾸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간격도 맞춰야 되고요.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네모를 먼저 한번 그려볼 겁니다. 네모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라고요? 밖에다 그리세요. 조그만 네모. 네모의 크기가 12mm, 6mm래요. 이게 12mm, 6mm래요. 색깔은 어떤 거 하래요? 흰색을 제외하고 아무 색깔이나 그리래요. 근데 아무 색깔을 그리는데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색깔들이 있었잖아요. 그 색깔은 아닌 다른 색깔을 써야 되니까, 저는 이제 밑에 있는 여기 색깔 밑에 보시면 아주 짙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녹색이든 뭐 주황이든 이런 짙은 색깔을 하나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원도 하나 그리죠. 이때는 원을 그려야 돼요. 이때 원 처음 그리는 거죠. 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똑같아요. 원은 12mm, 12mm니까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고, 다행히도. 이 네모하고 제가 원을 그렸지 않습니까?
네모하고 원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라고요? 밖에서 그려가지고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 나서 안으로 끌고 오는데 이 네모하고 원은 밑바닥이 붙어있죠. 그 다음에 이 네모하고 원이 그 위에 도형 있죠. 위에 도형. 그 1, 2, 3 주식회사라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뒷배경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거에 왼쪽 라인하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그래 보이지 않나요?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그리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1번 써야죠. 1번 써야 되잖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상자로 바꾸세요. 글상자. 그리고 1 쓰시고 이 글자를 얼마나 크기로 하라고 써있죠. 책에요. 20포인트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하고 궁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하셔야 돼요.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책에는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운데만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쓰고 블럭 설정해야 돼요, 선생님. 글자를 할 때 일단 글자를 안 썼으면 네. 글자를 안 쓰고 하셨을 거라면은 보세요. 이렇게 글자를 안 썼잖아요. 이렇게 안 썼으면 처음부터 가운데 정렬하고 20이라고 하고 궁서라고 하고 1 쓰면 되고 만약에 1이라고 먼저 썼잖아요. 썼으니까 어떻게 돼? 글자를 블록 잡아야지. 블록 잡고 가운데 20 궁서. 자, 봅니다. 글상자를 선택하고요. 안에다 그리는데 얘는 크기가 없어요. 청계천 문화관 설립 취지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상자만큼은 크기가 없어서 내가 알아서 크기를 맞춰야 돼요. 즉 오른쪽 끝에 라인 벗어나면 안 되고요. 안으로 살짝 들어와 있고요. 한 요정도? 요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정도. 요정도 되는 것 같아. 청계천 문화관 설립 취지. 그렇죠? 얘는 또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굴림 18포인트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밑도형 하나 그리고 넘버링 매기는 거 하나 그렸고 글상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네모, 원, 글상자 쭉 지나가시면 울타리 씌워주는 이렇게 개체 선택이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개체 선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얘를 선택해서 잘 보세요. 여기다 넣지 말고요.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밖에서부터 올가미 이렇게 씌울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씌울 거라 이렇게 되면 올가미 안 들어가죠. 셌잖아. 완전히 포함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포함되게끔. 그리고 마우스를 싹 띄면 세 가지가 쫙 선택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올가미를 선택하고 안에다 놓고 그리지 마시고, 안에다 놓으면 도형이 걸려버리니까 안 되고 밖에 하얀 바탕에 있는 밖에다 놓고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올가미 씌우세요. 올가미 씌우면
세 가지가 선택이 될 거예요.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복사할 겁니다. 자,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쉬프트 키 누르시고 컨트롤 쉬프트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 있잖아요. 자, 글자 말고요. 청계천 문화관 글자 말고요. 여기 보면 흰색 보이세요? 흰색 있는데 이쪽에 하는 게 좀 수월할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끌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얘를 또 이제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거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안 보인다 색깔이. 여러분 화면상에서 중간 정도 위 거와 아래 거 사이에다 이렇게 맞춰서 그리시면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잘 됐나? 그 다음에 마우스를 다 띄었는데 마우스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 있어요. 그럼 저기 선택하는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고쳐주세요. 밑에 똥글뱅이 1번 밑에 2번 써야 되고 3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과 3번 밑에 뭐가 있어요? 도형이 있죠? 그 도형의 색깔도 바꾸셔야지. 교과서 61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 상자에서 직사각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도형을 적당히 그려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죠. 자, 지금 복사해서 붙이는 거 잘 못하신 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다시 해볼 거니까. 62쪽에 보면은 직사각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래요? 이 도형의 크기 130에서 140, 그 다음에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 고정을 시킨다고요?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크기가 변형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점 당하니까. 그 다음에 선 모양에 가서 선에 가서 동글게 약간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거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색깔에 가서 뭐로 해야 돼요? 채우기에 가서 면색을 아까 지정되어 있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런 거 말고 다른 색을 쓰면 돼요. 진한 색 쓰셔도 되고 옅은 색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뭘 그려야 되느냐? 이 책에서는 위를 안 그리고 뭐 했어요? 이 청계천 문화공간이 들어가는 글자를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에서는 안에다 그리세요 그랬어요. 안에다가 63페이지 상단 6번을 보면은 보라색이 되어 있는 큰 도형 안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렸죠? 근데 잘 그리면 되는데 그려놓고 실수할까봐 밖에다 놓고 그리세요 그랬어요. 밖에 살짝 걸치게끔. 그래서 크기 다 조정하고 나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되고.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순서보다는 서울의 창 청계천 지킴이를 먼저 쓰는 게 편해요. 그래야 그 글자 제목 도형을 쓰고 나서 밑에다가 간격을 맞출 수가 있지. 근데 우리 책에는 도형 그리고 또 도형 그린 연습을 해보려고 큰 도형 안에 작은 도형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제목 글상자 들어가는 거 빨간색 들어가는 거 있어요. 글상자를 선택해서 그리고 글자 쓰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더블 클릭해 갖고 둥글게 만들고 요거 선에 가면 여기 반원 둥근 모양 말고 반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글자 블럭 잡아서 글꼴의 크기와 글꼴의 형태와 글자의 색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모양에 맞춰주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도형이 하나 약간 간격을 맞추는데, 잘 보세요. 이 도형이 밖으로 삐져나가서, 이 도형 밖에 있는 큰 도형 밖으로 삐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위에 있는 제목을 먼저 그리고 나서 아래 도형을 그려야만이 얼추 간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2, 3 주식회사 가져와야 되는데, 이 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커서가 어디 있는지 그 얘기는 안 돼 있고요. 그냥 그림을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그림을 가져올 때는 이 도형에다 클릭해 놓고 가져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꼭 밖에다 놓고 그림을 가져와서, 그림을 어떻게 했어요? 더블 클릭해 갖고 크기 바꾸고, 또 그림에 가서 회색적으로 바꾸고,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과에 배치해서, 책에서는 이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이렇게 글 앞으로 이거 하래요. 우리 이렇게 안 했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그림이 밖에 있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 보세요. 아까는 뭐였었냐면요, 글 뒤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여기 보면 글 앞으로라는 버튼을 눌러도 돼요. 얘가 떠 있었거든요, 아까도. 근데 책에서는 더블 클릭해서 글 앞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방법은 동일한 건데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책하고 약간 좀 순서가 다른 것 뿐이지 결과는 같은 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문화공간도 글자를 써야 되고요. 글자 쓰고 나서 68페이지 보시면 글자 쓰고 나서 모양새 바꿔주고, 뭐 글꼴 바꿔주고, 얘도 똑같아요. 글 앞으로 또는 맨 앞으로 같이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글자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69쪽에 5번째 책갈피 하이퍼링크 설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밑에 있는 도형 그리기. 도형을 그려서 어떻게 하래요? 네모 그리고 동글뱅이 그려가지고 글상자로 만들어서 번호 1번 넣고 크기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글상자 그려가지고 오른쪽 정렬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테두리 점선 들어가고 파선 그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를 어떻게 하래요? 지금 75쪽에 제일 꼭대기 보면은 개체 선택 아이콘을 드래그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모 동글뱅이 1번 청계천 문화관 설립 취지 3개를 드래그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는데, 컨트롤은 뭐라고요? 복사한다는 뜻이고, 쉬프트는 뭐라고요? 똑바로 내려가라는 뜻이고. 근데 책에는 어떻게 했어요? 중간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왔죠. 근데 이렇게 하면 간격이 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밑에도 한번 그리고 다시 위를 그렸지. 근데 잘 보세요. 밑에 거 그릴 때, 밑으로 복사할 때 뒷배경 도형이 라운드가 돼 있잖아요. 뒷배경 도형이 라운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라운드 밑으로 내려갑니까? 문제지를 보세요. 60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뭐 75쪽을 보셔도 되는데, 60페이지 자세히 보시면은 3 동글뱅이 들어가 있는 이 도형들이 밑에 라운드진데 그 밑으로 안 내려간 것 같아요. 조금 뭐 내려갈 수도 있고 걸칠 수도 있겠지. 제 화면도 지금 살짝 걸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얘가 저 안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안 돼요. 모양새는 비슷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하고 약간 달리 밑에 거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얘를 그려가 블럭 잡아서 이렇게 그리면 간격이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밑에 쯤에다 하나 그려놓고 얘를 중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간격을 맞출 수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맞춰라 이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번 고치고 2번 고치고 여기 3번 고치고 여기 내용 고치고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2번 밑에 있는 뒤에 도형 있잖아요, 조그만 도형. 얘도 더블 클릭해서 뭐 해야 돼요, 색깔을 다른 걸 바꿔줘야지.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 과정을 약간 이제 보여드린 거죠. 네. 근데 빼먹고 안 한 거 있었죠? 뭐 안 했어요? 다시 60페이지로 가봅니다. 청계천 문화공간이란 글자를 클릭하면 문제집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청계천 문화공간이란 글맵시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글맵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이퍼링크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청계천 문화공간이란 글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인터넷처럼 어디로 씩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이퍼링크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여기 밑에 여기에 청계천 문화회관을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 라고 써있는 책갈피가 있나봐요. 쉽게 말하면 저 뒤에 보면은요, 160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160페이지? 똑같은 건 아니래도 대부분 비슷한데, 16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슈퍼컴퓨터의 활동 분야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IT 경쟁력 강화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커서가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페이지 슈퍼컴퓨터의 기술 동향이라는 슈자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아니면 거기 코퍼레이션이 있었죠. 그 옆에 하얀색 그림 하나 있잖아요. 걔를 클릭하면 글로 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슈퍼컴퓨터의 기술 동향이라는 오른쪽 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궁서 22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책갈피 이름이 슈퍼컴퓨터라고 이름을 지정하래요. 그래야만이 IT 경쟁력 강화라는 왼쪽에 있는 글맵시를 눌렀을 때 그 슈퍼컴퓨터라는 책갈피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세 번째 페이지 글자를 안 넣었지 않습니까?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못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뭐. 페이지를 살짝 넘겨서 제가 제목만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여기 이 밑에 여기 밑에다가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 이렇게 쓰세요. 82쪽에 보시면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 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제목을 쓰세요. 제목을. 딴 거 다 쓰지 마시고 제목만 쓰세요. 제목을 쓰셨어요?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쓰시면 되고요. 그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자 보세요. 여기 1, 2, 3번 도형 밑에 그린 거 밑으로 내려가면 마지막에 한 페이지 또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 책갈피 블록 잡으면 안 돼요. 꼭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력에 가서 책갈피. 그럼 책갈피 이름이 뭐라고 써있어요? 책이에요. 청계천. 그럼 청계천이라고 바꾸시든지 새로 입력하시든지 청계천이라고, 책갈피 이름을 청계천이라고 해놓으세요. 그리고 넣기 하시면 돼요.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라는 글자 청자 앞에다 클릭해놓고 입력 책갈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즉 우리 책 사이에다가 책갈피 넣잖아요. 그것처럼 책갈피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페이지마다. 그래서 책갈피 이름을 청계천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자, 이제 넣었으면 다시 올라가서 청계천 문화공간이라는 글맵시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얘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쏙 넘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를 하래요? 책에서 60페이지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써있어요? 하이퍼링크 하라고 돼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있잖아요. 그럼 클릭해보세요.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 이 화면에서 어떻게 하래요? 청계천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청계천을 선택하고 넣게 하시면 돼요. 자, 순서가 뭐냐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도움말처럼 예, 클릭하면 이동하도록 설정하는 걸 우리 하이퍼링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글맵시가 있었죠? 글맵시를 클릭하면 3페이지에 있는 3쪽에 나와 있는 첫 줄로 이동하게끔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글맵시라는 걸 보세요. 제가 클릭하면 휙 가잖아요. 일로 갔죠. 그렇죠. 보세요. 다시 제가 청계천 문화공간이라는 글맵시를 딸깍 클릭했더니 세 번째 페이지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첫 줄에 3페이지 첫 줄에 글자를 입력하고 첫 글자 왼쪽이죠. 왼쪽에 커서를 두고 입력 메뉴에 가서 책갈피를 가는 거예요. 책갈피. 그리고 문제에서 지정해준 책갈피 이름 있잖아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청계천이라고 쓰래매. 청계천이라고 넣고 설정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글맵시에 가서 글맵시를 클릭하면 이제 하이퍼링크가 연결되게끔 해야 되니까 글맵시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연결해주고 그 하이퍼링크 중에 청계천이라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었으니까 청계천을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청계천 문화공간에서 하이퍼링크를 제가 연결 안하게 일단 해놓을게요. 자, 이제 클릭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 앞으로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글자 앞에다가 글자를 써놓고 앞에다가 입력 책갈피를 해서 지정한 대로 만들어줘야지. 청계천이라고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청계천 문화공간이라는 글맵시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청계천이라고 지정해 놓은 거 있네. 걔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촥 알아서 글로 간다고. 손가락 모양이, 자 보세요.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거든. 그게 하이퍼링크거든. 클릭하면 촥 가더라 이거지. 네.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느 것부터 입력하는 게 수월할까요? 자, 우리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1페이지서부터 1번서부터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설명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5번을 하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거꾸로 나가는 게 편해요. 거꾸로 나가는 게. 왜냐면 1번은 영어가 있으니까 느릴 거 아닙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점수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200점짜리 얘를 입력을 해요. 200점짜리. 그리고 여기다가 책갈피 넣고 도형 110점짜리 넣고 3번 하지 말고 어디로 가요? 2번 넘어가요. 보통 수식은 빨리 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뭐 수식 먼저 하셔도 상관없겠고, 공부는 순서대로 했지만 실제 시험은 뭐야? 내 편한 것대로 해야지.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 좋은 성적 나오고요. 의외로 만점자가 많아요. 500점 만점에 500점이 많이 나와요. 이 과목이. 예. 속으로 제가 그래요. 어우, 저분은 잘하면 B 나오겠다 이랬어. 근데 만점이야.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했다는 뜻이겠죠. 제가 볼 때는, 공부 시간에 볼 때는 저 사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불합격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험장에 안 가면 불합격이죠. 접수해놓고 안 가면. 근데 성적 미달로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200점이 안 되면 불합격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10년 동안 IT교를 강의했는데요.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있었어요. 3명. 그 중에 한 분은 지체장애인. 팔이 온전치를 않아서 입력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 사람은 30분을 더 줬는데도 점수가 미달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시험 봐서 합격하려는 것보다도 자기가 동참하고 싶다서 그랬다 하는 분이 있었고요. 한 분은 진짜 타자를 못 치세요. 진짜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결국에는 점수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 또 한 분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래 한글 접수자가 한 300명 이상이 됐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점수 미달로 불합격을 했고, 나머지는요 다 성적 잘 나와요. 오히려 엑셀보다 잘 나와요.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연습을 또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